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제가 스스로 위기를 선택한 영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영국이 현재 물가가 높고 경제가 꺾이는 상황이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나 올렸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제는 더더욱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물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선택한 영국이라는 썸네일을 저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6월 달에 50bp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유럽은 최근에 25bp만 인상했고 미국은 비록 추후 인상을 암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선진국들은 영국에 비해 덜 급하다, 살만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의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꺼번에 정리된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파란색이 기준금리이고요. 회색 커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선은 CPI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가격인 코어 CPI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죠. 먼저 회색 컵으로 표기된 헤드라인 CPI는 확실히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죠. 어느 누가 봐도 물가는 피크를 쳤다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물가가 높다는 영국도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지금 문제는 주황색으로 표기된 코어 CPI입니다. 세 나라의 코어 CPI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살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유로존의 코어 CPI는 고점에 머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들 신사의 나라 영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은 핵심 물가가 주춤거리더니 다시 위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국은 물가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심각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급망 문제가 심각했었죠. 공급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 지수를 보면 현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현재의 물가 상승 원인은 공급망 문제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 CPI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유로존과 영국의 CPI도 이런 식으로 둔화될 전망이죠.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코어 CPI는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 나라 중에서 왜 영국만 나홀로 심각한 고물가를 보일까요? 요즘 상품 물가 상승률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를 봐도 남색으로 표기된 상품 물가 상승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물가에 우리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임금이 요즘 문제시 되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때 노동력 부족을 우리는 겪었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했고요. 이로 인하여 개인의 소비가 확대되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단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니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상품 가격을 올렸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 전망치를 점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 달 전에는 시장에서 초록색 경로를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거야 이러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준금리 전망치가 꽤 높아지면서 갈색 경로를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거야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 파운드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수입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죠. 파란색으로 표기된 영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을 봐도 갈색으로 표기된 유로존의 수입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이쯤이면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는 것을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요? 이렇게 올리다가 돈줄이 마르면서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빈대 잡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IMF 부총재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에서 유럽중앙은행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통화 정책의 불편한 3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분께서 연설을 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매우 높으니 각국의 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면서 강한 긴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을 하다가 실물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2% 물가 목표 타겟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큰 인플레의 위험에 마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인플레와의 전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결국 인플레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무한대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2%가 아닌 3%, 4%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역시 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고물가에 적응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고금리, 고물가에 우리는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때 제로금리 상황은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돈의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 역시 똘똘이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7월쯤에 전체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E 물가 지수를 봐야 됩니다. 연준에서는 CPI와 코어 CPI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물가 지수인 PCE 물가 지수와 코어 PCE 물가 지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물가인 코어 PCE 물가가 더 중요하겠죠. 미국의 코어 물가는 4.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CPI가 아니라 이 지표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이번에 발표될 코어 PCE 물가를 4.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지표를 딱 까봤는데 4.7%가 나오거나 이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4.7%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긴 받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한국 증시가 별로잖아요. 이게 높게 나오면 연준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유드린 SK이노베이션의 유증 사태 또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금요일에 발표될 이 지표를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